미국 언론조차 아베 총리를 맹비난했어요. 이것은 독일 총리가 나치 제복을 입은 것과 같다. 이런 상황을 보고 아무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대체 그놈의 한국사는 뭐하러 배운 겁니까? 네, 방금 들으신 이 목소리의 주인공 누군지 아시나요? 공신으로 통하는 강성태 공부의 신 대표입니다. 왜 이분은 이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시는 걸까? 그 이유를 직접 듣기 위해서 강성태 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제가 동영상으로 몇 개를 이제 검색해서 봤는데 네. 그때 인상과 또 직접 봤을 때 인상이 좀 달라요. 훨씬 그 뭐라 그럴까 학생 같다라고 할까 어려 보인다고 할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이시죠? 네. 예. 진심이에요.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되게 네, 대학생 때 통학하면서 항상 듣던 프로였는데 네. 이렇게 출연하게 돼가지고 너무 지금 영광입니다. 아 세계는 진짜요. 그리고 우리는을요. 예, 예. 아 고맙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신 시즌 아닙니까?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오늘 더군다나 8.15 광복절 네. 74주년 그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 강성태 대표한테 8.15 광복절은 어떤 날인가요? 저한테는 거의 수능 날만큼이나 바쁜 날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됐죠. 네. 그 제가 뭐 유튜브에 뭐 공부법 강의 이런 거 많이 올리는데, 근데 일제강점기에 대한 뭐 이야기도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분들이 음. 많아서 오늘도 여기저기 네. 많이 다니고 왔습니다. 네. 그 주로 광복절을 맞이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저희 뭐 주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학생들이 이제 공부만 하다 보면은 이 공부할 수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게 뭐 부모님들 헌신이 있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던 시절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예,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뭐 진짜 수십 년 전만 일찍 태어났다면은 학생들이 뭐 진짜 강제징용 끌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위안부로 끌려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역사가. 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자유나 평화가 절대 거저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립운동가분들의 진짜 목숨값이나 다름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영토에서 뭐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뭐 그렇죠. 방송도 하고 네.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일깨워줘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학교 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세대였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된 역사입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 강성대 대표는 뭐 여러 가지 계기와 이유가 있었겠지만 네. 특히 일본 7.3일 부대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런 네. 이게 좀 처음 들으시면은 되게 어이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우연히 이제 TV 다큐 프로를 보게 됐는데 그때 네. 그걸 보고 진짜 미친 듯이 그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막 하루에 18시간 공부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분노와 울분, 충격 때문에 예, 그런 건가요? 그때 프로가 이제 7.3일 부대에 대한 거였어요. 네.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러면? 그때가 중학생 때였나? 한 그때쯤이었는데요. 한참 민감한 시기에. 예. 그 7.3일 부대 만행 뭐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잘 모르는 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또 모를 예. 수도 있을 텐데 7.3일 부대가 어떤 일을 자행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이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너무 잔인한 일들이 벌어져서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7.3일 부대는 이제 일본군이 한국인과 이제 중국인을 생체 실험을 했어요. 근데 각종 실험을 하면서 고통 속에 이제 죽어갔죠. 네. 독립운동가분들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도 네네네. 뭐 생체 실험 당했다는 게 뭐 유력한데 네네. 근데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마취도 안 하고 해부를 했어요. 당시에. 마취를 안 하고 아예. 예, 그러니까 뭐 진짜 내 장기가 꺼내지고 이런 거를 내가 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뿐만 아니라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잔인한 게 많은데 그냥 냉동실에 사람을 집어넣고 어떻게 얼어 죽어가는지를 네. 지켜본다거나 네. 아니면 무슨 모성애 실험. 그러니까 엄마랑 갓난아기를 방에 집어넣고 녹을 듯이 가열을 해요. 방에다가. 예, 네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참을 수 있나? 아니면 아기를 밟고 뜨거우니까 올라설 건가? 이거를 지켜봅니다. 예. 거기까지 갔습니까? 제가 그런 걸 보고 네. 예, 그 진짜 그때 좀 철이 들었어요. 그 정말, 충격에. 예.
저도 어렸을 때 소위 그 뭐 마루타라는 제목의 영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아, 예. 영화인데 예. 저도 그 어머님이 그걸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네. 봤어요, 영화를. 아이고. 그때 예. 굉장히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 저런 일이 벌어졌나 싶기도 하고. 예, 그 실제 음. 마루타가 그 실험 대상이 됐던 사람을 지칭했던 말인데 네네. 일본어로 이제 통나무란 뜻이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근데 문제가 최근에 이제 아베 총리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자위대 행사에서 그 전투기를 타셨는데 네네. 하필 그게 731억이었어요. 아, 네, 기억납니다. 예, 보도에 나왔었죠. 네네. 그래서 뭐 미국 언론도 이게 마치 그 독일 총리가 음. 나치 제복을 입고 뭐 자랑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다름이 맹비난을 없다. 했는데 네. 예, 아, 참 731 부대만 해도 몇 시간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한테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했다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했을까? 네. 모르는 게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역사라는 걸 들여다보면은 계속 뭔가가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해야 되나? 모르는 네네. 걸 자각시키고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일제강점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한테 뭔가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거나 주의 줄 때 네. 애비애비 이런 표현을 아, 그렇죠. 쓰잖아요. 네, 어렸을 때. 그게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일본군이 조선군을 죽이면 공으로 인정해 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목을 베서 네. 하면은 뭐 머리를 이렇게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코나 귀를 베어오면은 죽인 걸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네네. 문제가 이게 조선군의 콘지 뭐 백성의 콘지 여자의 콘지 어린애 콘지 구별이 안 알 수가 되잖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조선인 보이기만 하면 코나 귀를 다 베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실제 기록에 이제 조선 땅에 코나 귀가 없는 사람 많았다고. 네. 그리고 이걸 모아가지고 또 어떻게 썼냐면요,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그걸 전공이라고 자랑을 해요. 음. 일본 각지에 이제 돌아다니며 자랑을 하다가 그걸 무덤으로 만들었는데 그 실제 교토에 이총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귀 이자 이제 귀 무덤이라는 뜻인데 음. 거기에 묻힌 게 대략 피해자가 12만 6천 명 정도. 12만 6천이요. 네, 그 한 곳에서만 예, 그 무덤에 무덤 전체. 이제 들어있는. 그리고 이게 원혼이 혹시 복수를 할까봐 그 무덤 위에 5층짜리 탑으로 눌러놨어요. 어. 네. 그래서 이게 애비애비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비예요. 그러니까 귀자와 코비자입니다. 아, 그래서 나온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그 당시 뭐 이랬겠죠. 뭐 너 이거 말 안 들으면은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일본군이 코 베어 간다고. 거기서 이- 연유한 것이다. 네네. 예, 되게 가슴 아픈 어떤 표현이죠.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 반응이 어떤가요? 학생들이 되게 착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뭐 네. 진짜 제가 우리 반에서 꼴등을 할지언정 일본한테는 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네, 반응이 또 네, 나옵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또 문제가 이제 또 그래놓고 얼마 못 가긴 하죠. 근데 제가 네. 이거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 중에 뭐 731 부대나 이총이나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네. 역사를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왜곡해서 가르치는데 그렇죠. 우린 있는 역사도 사실은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또 일본은 되게 본인들이 원폭 피해자, 네.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자라는 거를 상당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이총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임진왜란도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었냐면 그때 조선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거든요. 네, 네. 너무 끔찍했는데 그 당시 이제 서해 유성룡 선생이 음. 그 일종의 반성문 같은 걸 기록으로 남기세요, 책으로. 네. 그게 이제 징비록인데 네,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금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데다가 또 지배층의 무능함도 막 있고 이러니까. 네, 네, 네. 근데 놀랍게도 이 책이 오히려 일본에서 유행을 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침략할 때 오히려 쓰이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300여 년 만에 역사가 고스란히 반복됐거든요. 네. 완전히 그땐 빼앗겼죠. 음. 그러니까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그걸 진짜 뼈에 새기지 않으면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 없던 역사도 만들어내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있던 역사를 그대로 가르치는 치기보다는 오히려 감추려고 하고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시작하면서 이제 참 궁금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강성대 네.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본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대체 그놈의 한국사는 왜 배운 겁니까? 네. 네. 이렇게 외친 동영상이 큰 화제가 됐는데 이건 언제 왜 이러신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좀 많이 흥분했나 봅니다. 네. 흥분이 필요합니다. 사람한테는. 네. 근데 제가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랑 늘 같이 하니까 한번 보면은 음. 뭐 학교 시험이건 뭐 수험 시험이건 공무원 시험이건 할 것 없이 우리가 뭐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 무슨 책이 나왔고 이걸 달달 외우거든요. 정말 줄줄줄 네. 외우죠. 의미 없이. 네. 이게 문제로 또 나와요. 근데 음. 이거 과연 우리가 지금 언제 쓰고 있나요? 이거 시험 끝나면은 1시간도 안 돼서 다 까먹거든요. 네, 저도 그런 나-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기억나시는 게 사실 없어요. 졸업하면 끝입니다. 거의 네. 없죠. 네. 근데 이걸 도대체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우리가 그걸 배웠냐 생각해 보면은 이걸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뭔가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일본의 침략이 시작됐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네.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국권 피탈을 당할 때 네. 가장 먼저 빼앗긴 영토가 어디냐면 독도거든요. 네, 네. 독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뭐 외교권 뭐 순서대로 이렇게 빼앗기게 됐는데 박탈당하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다들 아시지만 일본은 교과서에도조차도 네. 이제 한국이 지금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적시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일제강점기 그 일제 침탈 과정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상황을 지금 보신다고 한다면은 네. 아마 이미 침략이 시작됐다고 느끼실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현 상황 자체도. 그렇죠. 네.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경제 보복 네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아베 정권 같은 경우에는 헌법까지 굳이 이제 뭐 개정하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네. 이제 바꾸려고 바뀌려고 하죠.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역사를 알아야지만 또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이거는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인 역사를 모르는 경우도 참 많고 방금 우리 졸업하면 다 잊어버린다는 네. 말씀도 사실은 우리 했는데 청소년들 요즘 만나는 청소년들은 어떤가요? 역사를 좀 아는 편인가요? 모르는 편인가요? 그리고 아는 것도 그냥 줄줄줄 외워서 아는 것과 그 맥락과 내용을 알면서 아는 게 좀 다르잖아요, 성격이. 어떻게 보세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예, 한다. 시험에 나오니까 음, 어쩔 수 없이라도 그렇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야기들이 아마 들으시면서 되게 가슴 아프고 막 되게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또한 뭐 교과서에 뭐 없고 그렇긴 한데 이제는 우리가 쓰라리긴 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각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걸 뭐 학교든 뭐 어디든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뭐 하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보시기도 해요. 이걸 정치적인 이야기로 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 이게 오히려 정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경제보복 같은 경우도 네.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연결돼 있거든요. 경제나 무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 문화나 사회나 그리고 또 뭐 인권, 네, 네. 삼권 분립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모든 배울 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진짜로.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더 제가 많이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 불매운동 최근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아무리 뭐 우리가 물건 안 사고 한다 해도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반드시 또 수모를 당할 거예요. 그렇죠. 네. 왜 도상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각 분야에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게 뭐 오렌지 하나를 잘 따는 일이라도 네.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애국이라는 네, 네, 네. 그게 지금 우리 상황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역사 공부를 하고 싶어도 나는 암기가 약해서 못하겠다. 뭐 어렵다. 벽이 너무 높다. 이렇게 반응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분명히.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공부하면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다.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드디어 공부법 이야기가 나왔군요. 네. 이거는 꼭 학생 아니라 저희처럼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도 사실 아까 제가 고백했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저도 다 잊어버렸다고. 예, 예. 다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역사 공부를. 요즘 보니까 네. 자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인, 어린아이 할 거 없이 공부법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럼 제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농담이고요. 물론 강의를 좀 어, 봤어요. 네. 근데 그 역사가 완전 뭐랄까 줄줄이 사탕이에요. 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건이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은 그게 촉발된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런 걸 묻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음, 그냥 요즘에는 이제 특히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몇 년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네. 이해를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꼭 질문하면서 음.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재밌고 이게 연결되니까 네. 암기할 때도 훨씬 쉬울 거예요. 배경이나 맥락을 꼭 알아야 된다. 예, 예. 근데 그 자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시면 모든 답이 안에 있다. 네. 좀 농담이고요. 아니요,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네. 그 선생님 따라서 사실은 과목의 성적이 달라지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네네. 예를 들어 뭐 물리 어렵다고 해도 선생님이 굉장히 편하게 알려주시면 또 물리 점수 높아지고 이런 것처럼 역사도 예, 예. 무작정 어렵다고 또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일단 또 네, 사실은 또 이렇게 뭐 예, 네 말씀하시죠. 이렇게 좋은 프로에서 또 워낙에 이런 역사 이야기나 네, 또 훌륭하신 분들 많이 초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음, 예, 이런 좋은 프로를 이제 많이 보는 것 또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네, 저희 네. 방송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진짜 대학생 때 네, 통학하면서 딱 그 시간에 이걸 네. 맨날 들었어요. 그때면 그러면서- 김미화 씨였나요? 맞아요. 그때 그쵸? 그때 제가 와, 이 프로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하고 똑똑한 분들이 나오시나. 음, 근데 그래서 제가 인상 나오니까 네. 저 같은 사람도 초대해 주셔서 저는 너무 저 감사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강 대표님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90일 남았잖아요, 수능이. 예, 예. 이 학생들 혹은 부모님들께 팁 하나만 좀 짧게 전해주세요.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추리는 거예요. 추리는 네. 거.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 지금 왜냐하면 모든 내용을 다 완벽하게 공부한다는 생각은 아예 접으세요. 네, 너무 짧아서 시간이. 예, 네. 지금 당장 이 방송을 듣자마자라도 내용을 쭉 훑어보거나 아니면 목차만이라도 네. 목차에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단원별로. 네. 그걸 보면서 내가 부족한 거, 잘 아는 거, 내가 답할 수 있고 못하는 부분을 구별을 해가지고 네. 못하는 부분만 완벽하게 추려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내 걸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네. 지금 뭐 90일만 남았어도 네. 분명히 성적은 달라져요. 성과가 분명히 분명히 달라집니다. 있다. 아직 네. 늦지 않았다. 네네.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태 공부의 신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